실제로 변호사님 많이 찾아오세요? 실제로 많이 찾아옵니다.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많이 오시는지. 실제로 보면은 생활비 때문에 많이 나옵니다. 아직까지는 일단은 우리나라에 회생법원이 별로 없어요. 근데 또 회생법원 간에도 실무 준칙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일정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투자 실패 말씀드렸지만 사치성 소비도 있을 수 있잖아요.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명품 소비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과소비인 경우에 기각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법원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기각하지는 않고요. 변제율을 조정을 합니다. 내가 과소비한 만큼 이건 네 재산이니까 재산만큼 더 갚아라. 이런 식으로 변제율 조정을 해요. 그러면 두 번 회생을 신청하는 청년분들도 있나요? 그죠. 청년을 떠나서 두 번 회생하시는 분 많죠. 회생 한 번 했다가 안 돼가지고 다시 회생하시고 이런 분들 많죠. 물론 제가 많다는 건 아닙니다. 네. 그때 그 반복 회생을 하는 경우에 법원에서는 어떤 거를 좀 중점으로 보는지. 일단은 두 번째 회생부터 확실한 페널티가 있어요. 금지 명령이라고 해가지고 회생 신청하면 일주일 내에 바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채권자들의 추심행위를 막아주는 거거든요. 계좌가 이런 게 압류가 안 걸려요. 이게 안 나와요. 두 번째 회생부터는. 이걸 나오게 하려면은 법원은 설득해야 됩니다. 갖가지 소명 자료라든지 저희 이제 변호인의 의견서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법원을 설득해야 돼요. 그럼 설득은 변호사님께서 하시는. 제가 하고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금지명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법원 방침은 두 번째부터는 금지명령을 내려주지 않겠다. 관대하게 보지 않겠다. 네네. 그렇게 뭐 다시 빚을 지게 되거나 반복 회생을 또 고려해 봐야 하는 그런 청년들의 특징이 있을까요? 그 원인이 한 세 가지 정도 돼요. 하나는 채무자의 심리적인 거, 그리고 하나는 채무자가 회생 들어갈 때 약간 욕심을 부리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대리인 변호사의 능력 여부입니다. 첫 번째는 심리적인 게 뭐냐면은 채무자가, 청년 채무자겠죠. 채무자가 회생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힘들어요. 괴로워요. 맨날 전화 오고 회사 찾아온다 그러고 계좌는 뭐 아무것도 열리지도 않고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회생을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회생 들어가자마자 금지 명령이 나오거든요. 그럼 난 대출 안 갚아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200 벌어가지고 대출만 150 내고 50 갖고 살던 사람이 200 벌어가지고 200으로 다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회생 들어가면 좋아집니다. 그래서 재무 상태가 좋아지면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아요. 그러다가 회생 절차가 끝나면은 개시되고 인가 받을 때 그때부터 이제 변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뭐 심리적으로 쫓기는 마음은 없겠지만 재무적으로 안 좋아져요. 똑같이 이제 200 벌면은 140 갖고 살고 60만 원 변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짧은 기간이지만 200 갖고 살다가 140 갖고 사니까 상대적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법원에서 두 번째부터는 금지 명령을 안 받아주니까 첫 번째 회생할 때 끝까지 가셔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은 이제 채무자가 욕심을 부리는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경우 있어요. 채권자 중에서 내 정말 친한 지인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꼭 챙겨줘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 거 빼달라 그래요. 금융기관만 넣어주고 지인 채무는 빼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그거 보면은 100이면 100 다 실패해요. 빼달라는 이유가 어떤? 채권을 누락시키면은 그 지인들한테는 채무 조정이 안 돼요. 통지도 안 가요. 통지도 안 가고 그 사람들한테는 그냥 다 돈을 전액 다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지인들이 나 믿고 돈 빌려줬는데 미안하니까 채무 조정하기 싫은 거예요. 이해는 가죠. 내가 돈 빌렸는데 내 친구한테 나 돈 못 갚아. 나 회생했어. 더 이상 못 줘. 이 말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걸 누락하고. 일부러 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만약에 이 사람이 한 달에 200을 벌어요. 그러면 200만 원 중에서 60만 원은 법원에 냅니다. 140 갖고 사는 거잖아요. 140 중에서 내 지인 채무를 또 갚아야 돼요. 한 50 정도 갚잖아요. 그러면 한 8, 90 남아요. 8, 90 남는데 여기서 뭐 월세 내고 밥 먹고 하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러다가 내가 좀 다친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끝나는 거죠. 다시 재신청인 거죠. 두 번째 중에 채무자 욕심 부리는 거. 첫 번째가 채권 누락시켜달라 이거고 두 번째가 자동차는 꼭 타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 실제로 있었나 봐요. 엄청 많죠.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자동차가 있는데 여기 캐피탈이 있는데 이 차는 꼭 타고 싶습니다.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런 경우 있어요. 근데 저는 일단 의뢰인들한테 차 다 포기하고 차에 있는 캐피탈까지 전부 다 회생 절차에 들어가서 면책 받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채무자가 아니 안 됩니다. 저 무조건 이거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유지할 수 있도록 회생 절차를 짜드려요. 근데 이거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한 달에 200을 받아요. 60만 원은 법원에 내고 140 남아있어요.
근데 차량을 유지하게 되면 캐피탈은 어쩔 수 없이 회생 절차에서 빠져야 되거든요. 캐피탈 채권은. 근데 캐피탈 채권 한 달에 한 60만 원 갚아요. 60만 원, 70만 원 갚아요. 생활 안 돼요. 이걸 3년 동안 해야 되는데 36개월이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이 차가 만약에 2천만 원짜리다. 중고로 2천만 원짜리다. 근데 캐피탈은 나중에 딱 보면은 채권 3천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냥 2천만 원에 팔고 캐피탈 1천만 원 남잖아요. 그거 그냥 회생 절차에 들어가서 면책 받고 0에서 시작하는 게 훨씬 나아요. 부동산도 같은 개념으로. 부동산 유지하고 싶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은 갚아야죠. 회생 절차는 회생 절차대로 유지하면서. 대출을 껴서 차량이나 부동산이나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다 라고 하면 이거는 뺄 수가 있나요? 못 빼죠. 그건 못 빼고 회생이란 거는 그냥 무조건 막무가내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는 아니고요.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는 많이 갚는 거예요. 그럼 만약 차를 가지고 있다. 그럼 차의 중고 가격만큼만 더 갚는 거죠. 내 월 소득에서 매년 법원이 정하는 최저 생계비가 있어요. 1인 최저 생계비, 2인 최저 생계비 이렇게 있는데 이 최저 생계비를 뺀 나머지 돈을 변제하는 거예요. 36개월 동안. 그 36개월 동안 변제하는 돈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많아야 됩니다. 만약에 재산이 더 많다. 그러면은 변제하는 기간이 늘어나요. 60개월까지 늘어나요. 60개월 내내 갚았는데도 내 재산보다 더 적다. 그러면은 변제율이 이제 계속 올라갑니다. 생활비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리인의 능력인데 이건 굉장히 좀 복합적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채무자가 3년 동안 내 생활을 유지하면서 변제할 수 있는 변제 기간을 짤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현재 계획안. 내가 지금 한 달에 200인데 법원에서 판단하는 이 사람의 재산은 한 2,500 정도 된다. 이렇게 이제 법원이 판단할 수 있어요. 재산이. 2,500만 원 36개월 동안 나누면은 한 70만 원? 그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이 사람의 생활비를 쓸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되냐? 2,500 아니다. 재산 실제 2,000만 원밖에 안 된다. 온갖 갖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법원하고 다퉈가지고 변제금을 낮춰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채무자가 3년 동안 생활과 함께 변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줘야 돼요. 계획안을 짜줘야 돼요. 아, 그러면 변호사님께서 그 채무자의 어떤 소비 습관이랑 네. 이런 것까지 다 염두해서. 아니, 그건 좀 어렵고. 소비 습관은 줄여야죠. 네, 소비는 줄여야 됩니다. 우리 회생에 들어왔고, 지금까지 유지하던 소비 습관으로는 계속 빚이 쌓여요. 소비를 줄여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경우 있어요. 이게 법원에서 요구하는 대로 변제기간을 짰더니, 우리 채무자의 생활비가 한 달에 90만 원, 80만 원밖에 안 남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그 생활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다시 또 신청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처음 신청할 때 수행 가능한 변제 계획안을 짜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에 이제 부당한 보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툼도 해야 되고 법원이 이거 돈 어디다 썼냐 숨겨놓은 거 아니냐 소명해라 그러면은 어떻게든 소명해가지고 그거를 재산에서 뺄 수도 있어야 돼요. 청산가치에서. 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은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1년 동안의 계좌 내역 같은 걸 다 봐요. 그럼 계좌 내역에 보면은 뭐 어디다 돈 썼고 어디다 돈 썼고 다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 채무자의 어떤 도덕성도 같이 봐요. 그럼요. 네. 계좌 내역 딱 보면은 거기 보면은 해외 송금이 너무 많다. 이건 코인 투자거든요. 그러면 코인 투자에 대해 소명을 해야겠죠. 그럼 뭐 유흥비나 이런 것도 막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이 청년들이. 그렇죠. 카드 내역 봤는데 한 번에 한 300만 원, 400만 원이 나갔다. 그러면은 이거 그냥 과소비예요. 유흥비 아니면은 뭐 명품을 샀다거나 이런 거거든요. 근데 명품 사고 하는 청년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그냥 생활비예요. 그렇게 막 함부로 소비하고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다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에요. 하여튼 학자금 대출만 해도 5천이 넘잖아요. 학자금 대출 5천이 넘는데 취직이 안 돼서 한 3-4년 정도 지난다.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케어할 수 없는 채무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도 회생을 하실 수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은 말 그대로 우리가 비난할 수 없죠. 그런 거 가지고. 회생을 하면 신용 점수나 금융거래 이런 것들은 얼마나 회복할 수 있나요? 신용 점수는 면책 받으면은 바로 5등급으로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거래가 하나도 없으면 5등급이잖아요. 네, 면책 받으면 바로 회복이 돼요.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다 열심히 변제하시고 면책 결정 받으면 그때부터 회복이 되고 개인 파산은 그 변제가 없으니까 개인 파산은 면책 받으면 바로 회복이 돼요. 면책이라는 거는 변제 계획안 인가를 받고 그 변제 계획안대로 충분히 그 기간을 다 수행을 해가지고 법원이 면책 결정을 내려주면은 그러면은 신용등급은 회복이 되고 대신 연체 기록이 남아있긴 남아있어요. 5년 동안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은 잘 안 됩니다. 면책 받고 면책이 3년이잖아요. 면책 받고 나서 2년은 더 있어야 되는 거죠. 대신 그 회생 절차 기간 동안에 제한 없이 체크카드는 사용할 수 있어요.
조건도 많고 복잡하고 준비할 것도 많아 보이는데 청년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변호사님을 찾아야 할 골든타임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 생각에는 일단은 압류되기 전에는 오셔야 조금 편하실 것 같아요. 변제 기간 인가되고 나면은 이 압류를 풀 수 있거든요. 인가되고 나면? 그렇죠. 네, 압류를 풀어야 되는데 압류 하나씩 다 풀어야 돼요. 그것도 엄청난 일입니다. 아, 그렇군요. 법원이 일괄적으로 풀어주지 않아요. 채무자가 직접 찾아다니면서 다 풀어야 돼요. 지방법원에 제출해가지고 회생법원에서 인가 났으니까 이제 압류 효력은 없습니다라고 알려주면은 그 결정문을 가지고 지방법원 돌아다니면서 압류를 다 풀어야 돼요. 내 그 채무자가 거주하는 관할 법원에 통해서 압류가 됐겠죠, 계좌가. 그럼 그 법원에 가셔가지고 풀어야 되는 거예요. 결정문을 가지고. 아, 그래서 압류되기 전에 오는 게 조금 수월하죠. 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뭐 전하고 싶은 말씀이나 조언 같은 거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회생하시는 분들이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내 채무를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부끄러워해가지고 이거를 계속 가지고 있고 회생 절차나 이런 채무 조정 제도를 들어오지 않고 혼자서 막 끙끙 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절대로 주저하시면 안 되고요. 채무 조정 제도, 개인 회생, 개인 파산 제도는 국가에서 이용하라고 만든 제도예요. 그럼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면은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한번 살다 보면은 무조건 한번 사람은 실패를 하거든요. 근데 실패로 인생이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하고 나서 이거를 다시 재도약할 수 있고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 국가가 마련해 놓은 장치이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셔서 더 발전하고 성장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 청년분들이 가져야 될 그런 도전 정신, 이걸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도산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거니까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혼자라고 외로워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찾아주셔야 됩니다.